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이 국내 보험사들이 중국 쪽으로도 진출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중국 내수 시장이 점차 탄탄해지면서 이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라던가 재무 구조가 탄탄한 보험회사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또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쪽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기업 소개 만나보면서 오늘 이야기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중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가 세계 1위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자동차 보험 시장도 함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보험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산층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동차 보험 시장도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이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중국의 최대 자동차 보험 회사인 중국 인민재산보험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재산보험은 중국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요. 글로벌로도 7위권 안에 드는 손해보험사인데요. 특히 자동차 보험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70% 이상이 이 자동차 보험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보험 이외에도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삼성화재와도 비교가 되는 기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 중국에서는 이 중산층이 확산되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레저 문화가 확산되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자동차 보험을 구매하는 사람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자동차 보험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기업 중국 인민재산보험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아무래도 뭐 사유재산들이나 아니면은, 각자 자산들이 좀 늘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험에 대비하려는 이런 의지들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최근에 이런 어떤 재산이나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내려는 이런 의지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손해보험에 대한, 이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 가운데서도 이 시장 점유율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서 앞으로도 그 수혜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민재산보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국투자증권 강승혜 주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인민재산보험, 중국의 이제 좀 최대의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손해보험사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뭐 간단하게 좀 종목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국 제1의 손해보험사인 인민재산보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홍콩 시장에서 코드번호 2328번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종가는 18.44 홍콩 달러였습니다. 일평균 거래량은 1940만 주 이상이며 52주 최고가는 20.15 홍콩 달러, 최저가는 11.03 홍콩 달러였습니다. PER은 14배로 중국 보험업 평균 PER 대비는 다소 좀 낮은 편이고요. 올해 배당은 주당 0.27 위안으로 7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8월 26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보니까 상장된 지, 그러니까 홍콩 증시 상장된 지도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된 그런 기업은 아니더라고요. 네. 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라던가 역사적인 부분 어떤 걸 또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인민재산보험의 연역은 1900년도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전시는 1949년도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보험사인 중국인민보험공사로 2003년도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홍콩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가보험료 기준으로는 중국 제1의 손해보험 기업이고요. 2011년도 발표 기준으로는 세계 7위, 아시아 1위의 손해보험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전역에 1만여 개의 영업점을 보유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고요. 최대 주주는 중국 인민재산보험 그룹으로 해서 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뒤이어서 AIG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일단은 산업 성장 스토리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지금 뭐 매출에 대한 어떤 비중들, 뭐 손해보험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비중으로 지금 매출 점유율이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매출 현황을 살펴보시면요. 주 사업 영역이 자동차 보험임을 한눈에 바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총 매출의 73%를 자동차 보험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자동차 보험 이외에도 상업용 부동산, 농업, 화물 운송 등 다양한 손해보험 등과 함께 건강보험 등의 일부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비중은 다소 좀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네.
국내외 동종 업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손해보험사가 상당히 좀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경쟁이 또 그만큼 치열해지기도 했었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뭐 애니카라던가 대표적인 손해보험사들이 몇몇 떠오르는데요. 어떤 기업과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인민재산보험과 비교할 만한 기업은 국내에 삼성화재가 있습니다. 네. 매출면에서 먼저 인민재산보험이 38조 원 이상으로 해서 삼성화재의 약 2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약 2배 정도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는 좀 비슷한 편인데요. 자기 자본에 있어서는 인민재산보험이 15조 이상으로 삼성화재 대비 약 1.5배 정도 높은 편입니다. 네. PER은 두 기업 모두 14배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ROE 면에서는 인민재산보험이 21%로 삼성화재 대비 높은 편이라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ROE도 높은 편이고 뭐 중국 기업치고는 우리 기업과 좀 PER이 비슷할 정도면은 그렇게 좀 높은 수준도 아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 수익률은 최근에 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 3년 내에 좀 주가 수익률 좀 추이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민재산보험의 주가 수익률은 지난 3년 동안 일시적인 조정은 자주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매우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주가 수익률은 125.58%였고요. 1년 수익률은 62%, 그리고 1개월 수익률은 약 23%였는데요. 6월 들어서 중국과 홍콩 증시가 다소 좀 조정을 받으면서 1개월 단기 수익률은 좀 다소 부진한 편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줘서 앞으로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밑변에는 실적이 좋으냐가 상당히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추이 어땠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자동차 보험이 주력 매출원인 인민재산보험의 실적 또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14년도 매출은 38조 4천억 이상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요. 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0% 그리고 37%씩이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기 자본의 경우에는 1년 동안 51%나 증가하여 매우 건전한 자산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1년 새 뭐 두 자릿수의 성장률이면은 뭐 글쎄요. 금융업계에서는 좀 상당히 큰 좀 이 성장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어떤 매력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볼 만한지 그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어떤 자동차 보험의 성장세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외에도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알려주시죠. 네, 먼저 중국 자동차 보험업계 1위 기업이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자동차 보험 시장은 사실 2011년도 이후에는 자동차 판매 성장률이 약간 다소 둔화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네. 산업 성장 둔화와 신규 차량 등록 규제로 성장이 주춤했던 경쟁사와는 달리 동사의 자동차 보험 수입 보험료는 업계 1위 브랜드 파워와 넓은 판매망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 3년간 평균 15%의 성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산업 성장 둔화와 차량 등록 규제라는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자동차 보험의 꾸준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중국 내륙 도시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자가용 차량과 정부기관의 공무용 차량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상업 자동차 보험료 시장화가 적용될 경우에는 기존의 1가격 1요율에서 벗어나 모델, 형식, 사고, 그리고 도난 실적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사들이 정교하게 보험료율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오랜 업력을 갖춘 인민재산보험의 언더라이팅 능력으로 해서 경쟁사 대비해서는 부각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책 효과에 힘입어서 농업보험과 재해보험이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4년 8월에요. 전 국가적으로 민간 보험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목표의 일환으로서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타 보험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농업보험과 재해보험 영역을 육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주도하는 농업보험의 성장이 동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농업보험의 부분은 시장 전체 점유율은 55%로 업계 1위를 동사가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사의 전국적으로 갖춰진 농업보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는 시장 선도자 지위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농업보험, 재해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 내에서는 뭐 업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손해보험이라던가 우리가 보험을 들 때 그 브랜드 네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민재산보험 관련해서 이 월가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사실상 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이 월가들이 좀 커버를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상당히 좀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의견 먼저 들려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월가 쪽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블룸버그 외국계 투자 의견은 최근 2달간 총 1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매수 방향 쪽 의견이 7건, 그리고 중립 의견이 3건을 나타냈는데요. 최근 크레딧 스위스 기관은 목표가를 21.5 홍콩달러로 설정하면서 현재가 대비 약 17%의 잠재 수익률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뭐 상당히 많은 매수 의견과 그리고 중립 의견이 좀 보여지고 있는 외국계 기관의 의견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어떤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어떤 투자를 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인 홍콩 증시 랠리와 수익 성장이 기대되면서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해 오기도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조정을 약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를 고려했을 때는 투자 유망 종목이오니 앞서 말씀드린 크레딧 스위스 정도의 그 목표가에 21.5 홍콩 달러를 정도로 주시고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점 대비 좀 내려와 있다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금 반등을 주고 있는 영역입니다. 월가 의견 살펴보셨다시피 목표가를 21 위안으로 좀 설정을 해두시고 좀 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 관심 종목으로 좋은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민재산보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국투자증권 강승혜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국내로 또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